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초속 250km가 넘는 속도로 말이죠. 이 속도는 총알보다 수천 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우주의 회전목마는 너무나 거대해서 빛조차도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가는데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우리의 우주적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광대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으려는 것과 같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 지구 궤도에서 고향 행성을 내려다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 익숙한 장소들을 찾으려 애씁니다. 지상에서 보면 끝없이 넓어 보이던 도시들이 이제는 작은 빛의 점으로만 보입니다. 자동차로 몇 시간씩 달려야 넘을 수 있던 산맥들이 구겨진 종이처럼 발밑에 펼쳐져 있죠. 그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요. 단지 250마일 상공에서도 개별 건물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생각해보지 않는 거리와 규모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멀어질수록 세부 사항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동네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들은 흐릿한 얼룩으로 변하고 나라들은 지구 표면의 갈색과 녹색 패치로만 구분되어 보이게 됩니다. 지상에서 보면 거대해 보이는 것들이 우주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제 더 뒤로 물러서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도 1000마일에 이르면 주 전체가 불분명한 형태로 바뀝니다. 경계선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10,000마일 상공에서는 대륙들이 어둠 속에 떠 있는 푸른 구슬처럼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뒷마당을 걸을 때는 무한하게 느껴졌던 지구가 이제는 시야에 편안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의 속임수는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우리가 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공간은 우리 마음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우리의 작은 행성을 둘러싼 텅 빈 검은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어서 지구의 크기가 끝없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보이게 만들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지구를 책상 위의 구슬 크기로 축소할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별은 여전히 4,0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구슬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빈 공간에 홀로 놓여있는 셈이죠. 이런 고립감은 정말 충격적이며 우주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냅니다. 물체들 사이에 이런 압도적인 공허함이 우리 우주 이웃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진공의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바위 위에 살고 있어요. 그 바다는 빛이 시속 10억 킬로미터로 이동하면서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릴 정도로 광대합니다. 이런 규모는 인간의 일상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공허함 속에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일 행성보다 훨씬 더 웅장한 무언가의 승객으로서 그곳을 여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별과 세계들로 이루어진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하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인이 궤도에서 자신의 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은하계라는 집을 이해하려 할 때 훨씬 더 이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글을 밝히는 광자들은 인간의 모든 탐험을 동네 산책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빛은 4년 전에 그 별을 떠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빛은 여러분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라디오에서 완전히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왔던 시절부터 말이에요. 세상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던 그때부터 이 빛은 4년 동안 우주의 진공을 여행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아메리카까지 약 6,000km를 항해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거리처럼 보였죠.
그들은 콜럼버스가 세상 끝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바다 괴물과 끝없는 폭풍을 두려워했고 지구의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6,000km는 당시 인간의 용기와 상상력의 절대적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 안의 빛은 38조 킬로미터를 이동해 왔습니다. 이 숫자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고속도로 속도로 주유나 식사, 잠을 위해 멈추지 않고 운전한다면 그 거리를 가려면 4,500만 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 도달하기 위해 4,50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운전해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 은하계의 실제 규모가 드러납니다. 밤하늘의 작은 바늘구멍처럼 보이는 별들은 실제로는 거대한 핵융합로처럼 빛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보다 더 크고 밝아요. 그것들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숨막히는 거리 때문입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너무 멀리 뻗어 있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이를 가로지르는데 수년이 걸리죠. 우리 은하에는 이런 먼 태양이 약 4천억 개나 있습니다. 어떤 별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처럼 불과 4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나고 있어요. 다른 별들은 5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들은 우주로 광자를 방출하여 공허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고대 별빛 중 일부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 근원을 떠났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공룡이 지구를 걷기 전부터 여행을 시작했을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은 타임머신입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우주 전역으로 방송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관찰하는 별들은 수세기 전에 폭발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지막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메시지를 담고 여러분을 향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는 너무나 광대한 무언가 속에 살고 있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대한 시계 표면을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은하계를 경험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은 살펴볼 수 있지만 한 걸음 물러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목격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은하의 가장 먼 끝에서 온 빛은 10만 년 동안 우리에게로 여행해 왔으며 그 빛은 마치 완전히 다른 우주에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한 정보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 한 개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무게를 느껴보시고 피부에 거의 닿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이 모래알의 지름은 약 1mm입니다. 카펫에 떨어뜨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부드러운 한 번의 숨결로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죠. 이것은 맨손으로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모래알이 지구 전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산, 모든 바다, 모든 도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이 작은 점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우연히 흡입할 수도 있는 크기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규모에서 여러분의 도시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여러분의 동네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권이라 할지라도 모래알 표면의 미세한 융기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하려면 강력한 현미경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습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지구가 모래알 크기로 줄어든다면 다른 6m 떨어진 곳에 떠 있는 작은 조약돌이 될 것입니다. 태양은 도로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변공으로 변할 거고요. 목성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굴러다니는 큰 구슬만큼 커질 겁니다. 이런 거리들은 이미 인간이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800m는 충분히 견딜만 하다고 느껴지지만 5km는 적당한 거리를 걸어야 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현재 2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운전해서 갈 수 없어요. 상업용 여객기로도 그곳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 모래알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려면 로켓이 필요할 겁니다. 이 축소 모형은 우주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 보이는 우리 태양계 내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성간 공간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따뜻함과 물질로 가득 찬 작은 공간에
빽빽이 모여 살고 있으며 그 주변은 너무나 완전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규모로 보면 우리 태양계 전체는 대략 15m 너비의 원 안에 편안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태양계는 2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별개 사이의 공허함은 우리 행성계의 전체 너비보다 13,000배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거리도 우리 은하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래알 크기를 유지한다면 우리 은하의 집은 끝에서 끝까지 16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60억 킬로미터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빛이 시속 10억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그 거리를 가려면 15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은하계 규모의 진정한 이상함을 포착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리만을 다루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자전에 따라 동쪽으로 시속 1600km로 회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과 함께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그 두 가지 움직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폭력적인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가 시속 8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 속도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제트 전투기의 속도는 약 2,400km에 이르고 초음속 콩코드 여객기의 속도는 약 2,100km에 달했죠. 우주 로켓은 지구 중력에서 벗어날 때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인간의 모든 이동수단이 여유로운 산책처럼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속도를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과 함께 우리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중력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줄 끝에 매달린 돌처럼 이 중심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은 빛이 가로지르는데 2만 6천 년이 걸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뻗어 있죠. 이런 궤도 운동으로 인해 우리 태양계는 너무나 거대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서 한 바퀴 도는데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 태양계가 우주에서 이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은 2억 3천만 년 전이었어요. 공룡은 아직 진화하지 않았었습니다. 초대륙 판게아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죠. 지구상의 생명체는 주로 단순한 바다 생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우리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이 우주의 중심을 19번도 채 돌지 못했어요. 지구는 약 46억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은하계를 19번만 완전히 공전했습니다. 우리 행성의 나이는 은하계 기준으로 19년인 셈이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최초의 석기부터 우주 탐사까지 인류 역사 전체는 단일 은하 궤도의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로마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문명은 등장하고 사라졌죠. 전체 종이 진화하고 멸종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주의 이웃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지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광대한 궤도 춤의 중심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와 수천억 개의 다른 별들을 이 느리고 위험 있는 행렬로 끌어당길 만큼의 중력을 가진 거대한 물체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공간 자체를 뒤틀어 버릴 만큼 극단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창조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태양, 달, 행성, 별들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말이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발밑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천체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뜨고 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는 동안 다른 모든 것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편안한 가정은 천문학자들이 더 나은 기구를 개발하고 더 신중하게 측정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런 강등은 아팠지만
적어도 우리 태양은 더 큰 무언가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18년에 천문학자 할로 샤플리가 이런 겸손한 희망조차 산산조각 내는 발견을 했습니다. 샤플리는 우리 은하계 주위를 모닥불 주변의 반딧불이처럼 맴도는 고대 별들의 고밀도 집단인 구상성단을 연구했어요. 그는 그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에서 그들의 위치를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과학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이 별들의 집단은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우리의 지역 우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궁수자리 방향, 우리로부터 약 28,000광 떨어진 지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대도시 교외의 오두막처럼 이 광대한 별들의 집합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죠.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중심지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은하계에 있는 시골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무언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샤플리는 우리 은하가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약 10만 광으로 뻗어 있다고 계산했어요.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8,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은하 중심보다는 바깥쪽 가장자리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은하가 피자라면 우리는 피자 껍질 근처 어딘가에 살 것이고요. 맛있는 토핑이 모두 모여있는 중심부 근처의 좋은 위치는 절대 누리지 못할 거예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위치는 실제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은하 중심은 강렬한 방사선, 중력적 혼란, 주변 행성을 살균할 수 있는 이국적인 현상으로 가득 찬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으로 밝혀졌거든요. 교외에 위치한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쳐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샤플리의 폭로는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28,000광 떨어진 곳을 공전한다면 수천억 개의 별을 이 거대한 회전 구조로 중력적으로 묶어둘 만큼 거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은하 중심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존재, 블랙홀이라는 천체였습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보다 400만 배나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어요.